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자, 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동사가, 자, 동사 원래 형태는 우리가 보통 현재 동사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과거형이 되면 동사에다가 이렇게 ed를 붙인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게 되면, 자, 얘는, 자, 과거 동사 형태도 되지만 얘가 과거 분사가 된다. 여기 과거 분사는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형용사가 되면 동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뭐가 된, 뭐뭐해진 이런 식의 형용사로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얘가 어디에 이 동사에 ed 붙인 이 과거 분사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현재, 자, 완료라는 시제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형태는 어떻게 됐어? have라는 have란 동사 뒤에 자, 이 동사 3단 변화의 세 번째 거, 우리가 과거 분사는 과거 동사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과거 분사를 이제 영어로 하면 그 앞자를 따서 pp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have pp로 우리가 현재 완료를 표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거,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거는 언제 써?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낼 때 have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게 이 have pp가 하나의 동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해석은 사실 뭐 4가지 정도 해석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정말 이제 문법을 배울 때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일단 have pp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했다. 그러니까 이 pp 과거 분사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의미가 어떤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번에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라고 하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요 의미를 담고 있든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have pp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자, 이 세 번째 거 있죠. 동사 3단 변화의 이 세 번째 거가, 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데도 사용이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를 하나 써주고 이 세 번째 거 과거 분사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그럼 도대체 수동이 뭐냐? 자, 요게 일단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수동태. 자꾸 왜 펜 쓰는 소리가 나지? 자, 오늘 배우는 수동태는 수동태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독해할 때 보면 수동태 부분이 수동 동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 진도가 일단 기존에 하던 책은 다 끝났잖아. 그래서 새 책 들어가기 전에 2학년 문법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해요. 현재 완료 수동태 둘 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자 하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들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자, 이게 말에는 능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능동은 뭐를 능동이라 그러냐면, 자, 주어가 동사 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능동태 문장이라고 해요. 능동이라고 해요. 자, 수동은 주어가 동사 할 수 있는 문장이 형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동사가 주어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동사 돼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주어가 동사 되어야 하는 문장. 요걸 우리가 수동 문장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자, 나는 play the piano. 자,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자, 주어가 I고요. 플레이가 동사야. 그러면 나는 피아노, 플레이 연주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건 능동 문장이야. 주어가 플레이 연주하다. 주어가 동사하는 문장. 요게 이제 능동 문장이고.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고. 자, 만약 여기 피아노가 목적어인 이 피아노가 주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플레이라는 동사를 그냥 쓸 수 있냐라는 거죠. 피아노는 연주한다. 이 말 마저 틀려. 피아노는 연주한다. 자, 잘 생각해봐.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거고, 피아노는 사람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거지, 피아노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아노가 자기 스스로 연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능동의 어떤 능동으로 봐요. 능동으로 쓰인다고 봐. 영어 단어 중에 동사는 일단 능동으로 쓰인다고 봐요. 그죠? 근데 봐봐. 이렇게 사물주어가 이렇게 오게 돼봐. 자, 동사 중에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 여기 사물 주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이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동작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피아노가 주어로 오면 플레이라는 이 동사를 그냥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피아노를 연주하다. 자, 능동은 우리가 해석을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데, 수동은 뭐뭐가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 뭐뭐 하다가 능동이고 뭐뭐 되다가 수동이야. 여기 하자를 되자로 이렇게 바꿔주면 수동의 의미가 돼. 그럼 영어는 플레이, 그냥 우리가 단어 자체, 동사인 단어 자체를 그냥 쓰면 능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능동을 수동으로 바꿔주려면 이 플레이, 우리는 하자를 되자로 바꾸면 수동이 되는데, 플레이에다 어떤 조치를 해줘야 수동의 의미를 띌 수가 있냐, 가질 수가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라는 거죠. 플레이 자체가 능동이야. 플레이라는 동사 자체가 능동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약간 바꿔줘야 수동의 의미를 갖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나라 말은 하자를 되자로 바꾸면 되잖아. 영어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럼 수동태를 왜 만들어 쓸 수밖에 없냐? 자, 첫 번째. 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수동태를 왜 만들어 쓰냐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2번, 3번 해가지고 주어를 모를 때, 혹은 주어가 일반적일 때 또 수동태를 만들어 쓰긴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2학년 문법 실제로 배울 때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일단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만들어요.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자, 보세요.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 주어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만들어 쓰는 문장의 형태가 수동태 문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강조를 하려고, 자, 여기 보면 강조하려고 수동태를 만들어 쓴단 말이야.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이 강조하는데 왜 수동태를 만들어 쓰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뭔가를 강조하려면 맨 앞으로 보내면 제일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더라도 3,990원 혹은 4,000원, 사실 10원 차이거든요. 10원 차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10원은 큰 돈은 사실 아니란 말이야. 10원이 뭐 귀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10원 차이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지만 마트 가면 가격 정책을 3,990원 이렇게 하지 4,000원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눈에 띄는 건 3 아니면 4야. 자, 3,990원 하면 사실 거의 4,000원이지만 3,000원대로 인식을 해요. 근데 자, 4,000원 해버리면 4,000원대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맨 앞에 나오는 거는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강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도 이런 정책을 핀다고 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수동태 만드는 이유가 뭐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만든대. 그래서 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야?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자,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냐? 2번 수동태 만드는 방법. 자, 수동태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자,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며. 그래서 목적어를 자, 주어 자리로 보내.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동사는 원래 그냥 쓰이면 능동으로 쓰여 있어.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주어가 바뀌었는데 동사를 그대로 두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피아노는 플레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하냐면 동사는 일단 비동사 하나 써주고 그 원래 동사에 우리 3단변화 이 세 번째 거 원래 동사에 이게 원래 동사고 이 동사의 세 번째 거를 써줘. 어디에? 비동사 다음에 세 번째 거를 써줘. 다음에 세 번째, 자, 원래 있던 주어가 있잖아. 원래 주어는 어디로 보내냐면 맨 뒤로 가서 by 주어 형태로 써주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으면 자, 수동태는 어떻게 만든대?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 목적어를 주어로. 어차피 얘도 명사니까 주어는 명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자, 동사는 그냥 두면 안 되고 비동사나 써주고 이 동사의 세 번째 거 동사 ed에서 이 세 번째 거 있죠? 그 세 번째 거를 pp 과거분사를 써주고 주어는 어떻게 한대? 맨 뒤로 가서 주어는 명사니까 by 명사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I love you.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고요. 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누구다? I야. 맨 먼저 눈에 띄고 주어 자리에 있으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I가 아니라 you,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대?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보낸대. 목적어를 주어로. 그래서 you 이렇게 주어로 보내. 자, 동사를 love하면 바로 love를 갖다 쓰면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왜냐면 나는 사랑한다는데 만약에 love를 그냥 갖다 쓰면 너는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문장이 아예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해요? 비동사 하나 써주고 love의 과거분사 형태를 써준대. 그러면 일단 love는 현재 동사잖아. 그러면 비동사는 현재면 am, are, is 셋 중에 하나. you니까 are. 자, love 3단 변화 어떻게 돼? love, loved, loved 세 번째 거 loved 이렇게 써주고 자, 주어는 어떻게 된대? 맨 뒤로 가서 by, I 하면 돼, 안 돼?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주격은 안 돼.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I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요? me를 써주게 되죠.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너는 나에 의해서, 뭐, 나에게 하면 되겠죠? 나에게 사랑받는다가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장은, 주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강조되지만, 자, you are loved by me 하면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다.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랑 너는 나에게 사랑을 받아 이거는 어떤 내용적인 건 똑같은데 핵심은 뭐예요? 주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게 나냐 너냐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미국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목적어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 주어 대신에 원래 있던 주어 대신에 목적어가 강조됐으면 좋겠어. 그런 때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쓰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자연은 누가 보호해? 어차피 우리가 보호해야 돼. 자연은 너, 나, 우리 모두가 자연을 보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쓰면 우리가 부각이 돼. 우리가 강조가 돼요. 근데 그죠? 근데 우리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 강조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 우리가 강조되지만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이 눈에 띄고 자연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의 형태가 뭐다? 수동태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문 하나만 더 쓰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문 하나만 더 써보면, 자, 나는, 자, fix 하면 수리하다 해서 fix의 뭐 과거를 써볼게요. fixed. 그래서 만약에 my 컴퓨터 해서 나는 내 컴퓨터를 수리했다, 뭐 고쳤다 이렇게 문장을 써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자, 주어가 동사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얘는 능동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단 동사가 그냥 이렇게 쓰였으면 이거 능동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컴퓨터가 강조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my 컴퓨터 얘가 주어가 됐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보냈단 말이야. 그럼 동사를 fixed 그냥 쓰면 되는데 컴퓨터 만약에 그냥 써봐. 어떻게 돼? 컴퓨터는 수리했다. 컴퓨터는 스스로 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컴퓨터는 사람이 드라이버로 본체를 따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서 수리를 하는 거지 컴퓨터가 자기를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는 수리했다가 아니라 수리되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되는 거야. 수리받는 거야. 그러면 동사를 그냥 이걸 쓰면 돼? 안 돼.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보냈으면 동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동사는 비동사 하나 써주고 그 동사의 과거분사 세 번째 걸 써줘야 돼. 그러면 자, 일단 fixed는 현재 동사야 과거 동사야? ed 붙었으니까 과거 동사란 말이야. 그럼 지금 시제가 과거잖아. 그럼 비동사 뭐 써야 돼? was나 were. 이거 과거형을 써야 되죠. 그럼 my 컴퓨터는 뭐야? 단수잖아. 내 컴퓨터는 여기서는 컴퓨터스가 아니라 컴퓨터니까 단수란 말이야. 그러면 was가 되겠죠. 비동사는 was를 쓰고 자, fix 3단변은 어떻게 돼? fix, fixed. 그럼 세 번째 거 was fix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맨 뒤로 가서 전치사 by 써주고 I 쓰면 되는데 안 돼.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인 me를 써. 그러면 컴퓨터는 나에 의해서 나에게 수리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동의
의미가 돼. 자, 지금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요거 왜 했냐면 독해 때문에 한 거야. 그러면 자, 앞으로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하나 나오고 세 번째 거 과거 분사가 나와.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뭐가 되다. 뭐뭐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